정말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는 걸 한 2주.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와라. 체력이 다 떨어져요. 신인들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니까요.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옵니다. 데이트는 시즌 때도 해요. 도로 이제 그만해. 홈런 쳐. 저는 혼자 스트레칭을 했었다. 뒤에 자꾸 통역만 찾고. 네, 안녕하세요. 황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오프시즌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도대체 뭘 하고 지내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네,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한 10월 중순쯤 뭐 플레이오프 올라가거나 하면은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끝나거든요. 한 2주 정도 좀 푹 쉬고 이제 몸이 근질근질해요. 한 2주 쉬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11월 초부터 이제 운동을 보통 시작을 하는데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2주 정도 푹 쉬고 다시 이제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는 캠프가 좀 늦게 가요. 1월 한 말쯤에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로 이제 각자 필요한 훈련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친구들은 뭐 보디빌더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필라테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부분을 채우면서 이제 내년 시즌을 할 준비를 하죠. 신혼부부들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애가 있는 부부들은 같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다든지 서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 뭐 싱글들은 친구들 만나고 논다든지 뭐 한 2주간은 정말 푹 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선수들이 불쌍한 게 정말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는 걸 한 2주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운동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고 좀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 선수님은 여기 메이저리그에 있었는데 네. 혹시 메이저리거 선수들도 오프시즌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한국, 일본, 미국 이 스프링 캠프를 다 보내봤거든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캠프를 가서 조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시작을 해요. 뭐 공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수비, 뭐 치는 거 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캠프 스타트 딱 했을 때 거의 한 90% 정도 된 느낌이에요. 바로 얘들이 와서 라이브 칠 정도로 몸을 만들어 놓고 수비도 거의 바로 실전처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말에 시작하거든요. 스프링 캠프를. 근데 얘네들은 일주일 연습하고 바로 이제 시범 경기 스타트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와라. 딱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오프 시즌 때 보면은 연차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 뭐 이제 주전 선수들, 그다음에 베테랑 이런 연차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되게 바빠요. 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가서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선배들 심부름해야 되지, 방망이 쳐야 되지, 계속 수비 연습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작 한 스프링 캠프 끝날 때쯤 되면은 체력이 다 떨어져요. 신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간 이제 선수들은 자기애들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애들이 딱딱딱 지켜야 될 것들만 지키고 이제 시즌을 맞춰서 준비하고. 근데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천천히 이제 끌어올려요. 천천히 끌어올려서 딱 시즌 전에만 컨디션이 만들어지게끔. 그래서 이제 딱 스프링 캠프 끝날 쯤 되면 이 어린 선수들이랑 이 베테랑들이랑 딱 차이가 나버려요. 신인들은 벌써 지쳐버려. 한 4월쯤에 지쳐버려요. 이미 체력이 방전돼요. 그리고 이제 베테랑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어차피 시즌은 1년이니까 천천히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인이 그 방전이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이게 뭐 쉽진 않겠지만 왜냐면 한국 팀 코치님들이 워낙 훈련을 좀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신인들도 좀 베테랑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당연히 눈에 띄어야 되지만 할 때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 체력 관리하면서 웨이트 좀 하고 베테랑 선수들 거를 뺏어서 자기 거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인 때 저희는 또 스프링 캠프를 빨리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러면은 뭐 많은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최선을 다 항상 100%야. 수비 뭐 치는 거 항상 100%예요. 근데 스프링 캠프 끝날 때쯤에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베테랑들은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보면서 이제 베테랑들 보면서 이제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셨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니까요. 아니죠. 이제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쉴 때 좀 쉬고 이제 웨이트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몸을 더 피지컬을 좀 만들어 놓으면 시즌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인부터
루키들은 어떻게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프 시즌에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1년 시즌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이거 시즌 때 유지하느냐, 이게 정말 저는 1년 시즌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겨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근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되게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디빌더랑 하는 사람도 있고 크로스핏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야구 선수는 순간 스피드, 파워 이거를 되게 요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동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의 맛을 보여준다. 어떤 운동?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미국에서 배트 스피드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어떤 운동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한 사람이. 근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손목 운동, 뭐 이 전완근 운동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정말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러닝, 스프린트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메디슨 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제일 많이 본 게 무엇일까요?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게 메디슨 볼.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게. 왜냐면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탄성 에너지와 그다음에 원심력, 가속도 이거를 다 요하는 스포츠란 말이죠. 코일링 되는 탄성 에너지와 이 나오는 방망이 나오는 원심력과 마지막에 끝에 주는 스피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요하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운동을 찾아서 하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기 야구 선수들이 항상 야구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겨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선수는 뭐 오프시즌 때 배드민턴을 좀 많이 하고, 어떤 선수는 뭐 축구를 많이 하고, 어떤 선수는 뭐 농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연관이 되나요, 이렇게? 도움이? 없지는 않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일 야구 선수한테 필요한 운동은 풋볼 트레이닝. 왜냐하면 이 순간 스피드, 그다음에 민첩성, 그다음에 파워 모든 걸 겸비하고 있는 게 풋볼 트레이닝. 그래서 저는 야구 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트레이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풋볼 트레이닝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풋볼, 네, 미국 풋볼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 트레이닝 하는 거 보면은 야구 선수한테 굉장히 필요한 운동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점프, 그다음에 스프린트, 코어 운동, 특히 코어 운동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냐하면 풋볼 하는 선수들은 모든 걸 다 갖춰야 되거든요. 스피드, 파워, 뭐 모든 걸, 뭐 순발력, 모든 걸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이랑 야구 선수 트레이닝이랑 같은 이 트레이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 풋볼 선수가 야구 같이 해가지고 둘 다 성공한 선수도 있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트라웃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풋볼 드래프트 1번, 야구 드래프트 1번. 타고난 케이스. 네. 근데 한국에도 그런 풋볼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 선수들한테 시키는 트레이닝이 좀 그런 비슷하게 좀 많이 시켜요. 미국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근데 전 미국에서 옛날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가서 배웠었어요. 풀볼 트레이닝.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가서 배웠었어요. 예, 근데 그 배우고 난 다음 스프링 트레이닝이 몸이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한국에서 운동을 하고 미국을 가면 몸이 좀 빡빡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이 몸이 풀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시차 정도 좀 필요하고. 근데 이런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캠프 첫날부터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가볍고.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레이닝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이랑 미국 선수들을 비교하면 음식도 많이 좌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가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먹는 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보통 이제 선수라고 하면은 야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라 이러면은 그냥 한 번에 많이 먹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또 밥 먹으면 한 번에 많이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먹는 게 좋다. 많이 안 먹더라도 자주 내가 배고픔이 좀 느끼지 않게끔 자주 먹는 게 더 효율적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저기 킹캉 아카데미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트레이닝 그 표가 있던데 거기에 식사 그것도 조절돼 있던데 식사도 관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한 95%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한 번에 많이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내 몸이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옵니다. 많이 먹으면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 몸이 흡수될 정도로 먹으면서 자주 먹으면 그게 훨씬 내 몸이 커지고 파워가 생기는 데는 도움이 더 많이 되죠. 체계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제가 이제 권장을 해드리죠. 그럼 우리 시즌에 대해서는 잘 쉬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 포함된 얘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자기 스윙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선수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일찍 시작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해서 나는 내년에 새로운 걸 추구를 하겠다. 나는 홈런 타자를 추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많이 바꾸죠. 데이트는 언제 하나요? 데이트는 시즌 때도 시간이 해요. 데이트는 시즌 시즌 때도 때도? 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월요일날 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나냐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아요. 말씀을 아끼시는 거지? 왜냐면 월요일날 쉬고 또 주말 낮 경기 5시 경기 하면 한 9시쯤 끝나잖아요. 그때 뭐 데이트하고 많아요 시간. 데이트할 거 하고 나와서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옵 시즌에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이런 시기를 보내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좀 모범적인 그런 표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1월 초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스프링 캠프까지, 그러면 2월 말까지라고 이제 딱 봤을 때 11월 둘째 주까지는 좀 유산소 좀 가볍게 하고 지금 웨이트 중량을 조금 낮추지만 개수를 좀 많이 하면서 몸을 일단 좀 만들 것 같아요. 다시 재정비를 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이나 뭐 유연성 운동이나 가동성 그런 거 만들면서 몸을 좀 재정비를 할 것 같아요. 재정비를 하고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조금씩 무게를 이제 조금씩 올릴 것 같아요. 12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치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무게를 칠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코어, 뭐 점프 다 통합적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조금 낮추면서 이제 스피드 트레이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순발력 운동, 뭐 이런 것들. 스피드 트레이닝, 그러니까 내 몸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스피드를 이제 더해주면서 내 몸이 최고조로 만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2월에 가서는 어쨌든 이제 야구를 시작을 하잖아요. 2월 달부터는. 근데 야구를 시작을 하면서 유지해서 이제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좀 무리하지 않고 내가 겨울에 했던 거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이제 시즌을 좀 갈 수 있게끔 이제 테크닉적인 걸 좀 더 많이 하겠죠. 기술 훈련들을. 네.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보통 8개월 대장정에 들어가나요? 4월부터 10월까지. 근데 시즌 중간이나 약간 중후반대 들어가면 그 몸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그럴 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프 시즌 때 몸을 한 2, 3개월 정도 좀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이게 유지가 돼요. 왜냐면 어쨌든 시즌 때 웨이트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잘 만들어 놓은 게 잘 유지가 되면서 좋은 시즌을 잘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한 8월 말부터 이제 이때가 이제 위기가 와요. 정말 더울 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때 저는 쉬는 거를 포커스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쉬는 거에 대해서.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잘 쉬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감기나 이런 게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고 체력이고 다 떨어져요. 이거를 다시 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이거는 쉬는 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어디 아프거나 이런 게 없어야 저는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회복되는 게 한 일주일은 쉬어야 돼요. 회복되려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섭이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9월부터는 좀 더 회복에 집중을 해라. 웨이트 안 해도 된다. 게임에 초점을 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7월 달까지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굉장히 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볼 때는 20 홈런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중후반 때 그 몸의 체력이 고갈돼서 못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성이가 중간에 또 배탈인가 배가 한번 아팠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체력이 떨어지는 요인일 수도 있겠죠. 뭐 체력이 떨어져서 아픈 걸 수도 있고 아파서 체력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못 올라온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하성이가 도루를 많이 한 건 너무나 좋죠. 팀도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도루하는 걸 좋아했는데 좀 더 영리하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17홈런에 뭐 30 몇 개의 도루는 정말 잘하는 선수, 너는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야. 하지만 20홈런에 한 25도루 그러면 호타 준족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홈런도 칠 수 있고 발도 빠른 기준이 20-20이란 말이죠. 이걸 하면 되게 굉장한 선수예요. 근데 이거 기준을 채웠을 때는 지금의 17홈런, 38홈런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의 값어치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상징적인 거니까 20홈런에 20도루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영리하게 야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도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이 좀 고갈된 것도 있는지 여쭤볼게요.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쿠나 주니어 같이 40홈런 치고 70도루 한 거는 정말 엄청난 기록이에요.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정호 선수가 김하성 선수의 코치라 그랬다 그러면 도루를 좀 그만해라 말씀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샌디에이고 코치로 만약에 가 있다고 했으면은 도루 이제 그만해. 홈런 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체력 관리하고 좀 더 타격에 신경 써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20-20이 더 상징적이거든요. 코치 입장에서는 팀이 우선이잖아요. 이 네. 선수 20-20이 목적이 아니라. 네. 왜냐면 저는 이게 야구가 팀 스포츠지만 개인적인 이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개개인들이 잘해야 좋은 성적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이 잘하면 팀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 단기적인 뭐 한국 시리즈나 그런 거는 내가 좀 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자 3루 같은 경우에 내가 희생 플라이를 쳐야 되고 뭐 그런 플레이들, 번트 되고 이런 플레이들. 하지만 페넌트 레이스는 개인이 다 잘하면 성적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하성이 올해 FA였어요. 20-20의 상징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땐 값어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샌디에이고 나발이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팀 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잘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김하성 선수가 20-20을 기원하는 그런 걸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좀 더 영리하게 야구를 하면 좋지 그럼 않을까. 김하성 선수가 지금 그거 준비하는 업 시즌에 있다고 봐도 되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이 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상징적으로 생각하지만 하성이는 이걸 상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예, 나는 이게 좀 더 우리 팀에 필요한 플레이고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또 이정호 선수가 굉장한 지금 밸류 올라가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 그리고 지금 오프 시즌이잖아요 또. 네. 근데 여기서 이정호 선수를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좀 부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좀 준비? 물론 뭐 훈련적인 거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은 어느 팀이 되든 간에 가서 팀과 선수들과의 융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케이션, 문화 이런 게 가장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처음 가면 되게 어색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저 혼자 스트레칭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다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 혼자 뒤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왜냐면 얘는 누구야 뭐 이런 게. 이정우 같은 경우에는 나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야 뭐 선수들이 융화를 잘 시켜주겠지만 저는 혼자 스트레칭을 했었다. 뒤에서 자꾸 통역만 찾고. 네. 네, 오늘은 이제 오프 시즌에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지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수강대요. 다음 영상에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